자, 그럼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KPTU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알루코라고 알고 있는 관련된 기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오늘 제목을 실적 좋아도 소해주는 0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679주, 거래대금은 296만 원이 돌았습니다. 사실상 거의 완전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는요, 돈은 잘 법니다. 돈은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러한 소외주들은 완전하게 시장에서 잊혀져 있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회사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정도는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이 매출의 구성을 잘 보시면은, 보통 이제 철강과 관련된 회사들은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용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제조 과정에서 본인 독자적인 이 단가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서 이걸 좀 개선한 기업들, 아니면은 10중 8구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KPTU 자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타파를 했고, 그리고 매출 자체가 여러 개에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독자적인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물론 다 이것도 철강의 일련의 제품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품종을 생산한다는 점이 좀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기별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이 75억 원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기 순이익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괴리율이 좀 크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들은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회사를 담보로 잡고 이제 실시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시장에 여러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회사 자체가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주식 투자한 그 가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저렇게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의 괴리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19억 원 정도의 이제 괴리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이 회사가 알루코라는 회사의 지분을 약 20% 가까이, 정확히는 19.19%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알루 머티리얼즈라고 이제 갖고 있는데, 이거는 비상장입니다. 자, 이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순이익 부분에서 컸던 변동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루코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저렇게 순이익 부분에서 플러스가 좀 많이 나는, 그리고 또 대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가장 큰 변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무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바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괴리가 많이 나곤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알루코가 어떻게 주주를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은, 얘네가 어떤 거에 좀 영향을 끼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KPTU가 오늘의 종목이죠. KPTU가 19.11%, 좀 변동이 있었네요. 좀 팔았나 봅니다. 그 외에 알루텍, 박도봉, 그 박시일가 있고 오정자님 계십니다. 계속 있고, KPTU 같은 경우에는 알루텍, 그리고 알루텍을 더 찾아 들어가려고 보니까 알루텍에서 멈췄어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유료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유료를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 공개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뭘 파냐 보면은, 알루미늄 도금대 있잖아요. 저렇게 저런 제품들, 캠핑에 나가는 좀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요게 단가가 꽤 나가더라고요. 그쪽에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KPTU가 알루코를 지배하고, 알루코는 KPTU의 대주주로 지내고 있고, 조금 복잡해요.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알루텍도 같이 갖고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복잡하게 했는지는, 보통 이제 주식회사들이 대부분 상장을 시키고 나서 주가 관리를 할 생각이 없을 때, 혹은 승계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시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혜택이라는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중소형 기업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의 공시 내용을 조금 더 봤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뭔가 이제 회사가 어떠한 기점을 해가지고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상승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요청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막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에 지분을 조금 쪼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그거 어디에 돈을 쓰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캐파 증설에 대해서 뭐 운영 자금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운영 자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금액들에 어디로 쓰느냐, 정말 이제 공장을 증축을 한다 이러면은 그걸 뉴스를 띄우면 그거 호재로 반응을 해서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사들이 뭐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도 이제 사모펀드한테 한 30억 정도 이제 융통한 걸 봤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빠진다는 거는 인건비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가 추이를 지금 주봉으로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는 여기 이 구간은 어떤 종목이든지 진짜 웬만한 종목들 다 반등이 나왔던 그때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불반등장이라고도 이제 했었죠. 주식 안 하던 사람들까지 계좌 터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거래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때 유동성이 예탁금이 76조 원 정도가 됐었고, 지금은 한 56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50조 원이면은 진짜 막 침체기로 들어갈 때 51조 원 이 정도. 그리고 지금은 한 56조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대비했을 때 주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3% 빠질 때까지 이렇다 할 뭐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딱히 없었습니다. 요 정도의 반등, 여러분들, 근데 요 정도 반등은요 정말 다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름만 싹 지우고 다른 철강 기업 갖다 붙이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뭐 근본적으로 차고 들려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회사 자체가 이제 주가 관리에 대해서 뭐 신경을 끄고 있거나, 아니 뭐 내재적인 뭐 내실을 다 다지려고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상장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정책 정도는 좀 펼쳐졌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 정도는 있네요. 자, 사실 너무나 특색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번 뭔가 특색이 있는 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만한 소식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